정치적 불확실성, 위험 요소도 어느 정도 많이 낮아졌고, 네. 게다가 이게 단순히 인도 실적이 아니라 테슬라 전기차의 어떤 경쟁력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부문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또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건 보시는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제가 뭐 어떤 방송이나 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에 네네.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월가는 진짜로 주목 안 해요. 월가는 그러니까 테슬라 실적 그 분기 실적 예상치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에너지 부분 항상 빠져 있었어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 주간지죠. 6월 마지막 주 이 주간지의 제목이 뭐냐면 The Sun Machine이에요. 태양의 기계라는 The Sun Machine면서 지금 미국과 유럽과 호주에서 어떻게 태양광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제후가 The Sun Machine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분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느끼기에 체감하는 것들하고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체감하는 것하고 지금 미국과 유럽과 호주에서는 원래는 지금 사실은 풍력이 더 많은 부분 재생에너지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태양광이 지금 급속도로 쫓아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이 패널 가격, 낮은 가격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죠. 이 낮아진 가격도 있지만 이것이 유럽과 미국에서 전략 자산으로 이걸 평가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서 국가 보조금들 주면서 생산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이러면서 전체 시장이 지금 붐업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ESS 산업은 대단히 유망합니다. ESS 산업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용량 전기 저장 장치잖아요. 이거는 특히 풍력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SS 시장이 커지려고 하면은 풍력과 태양광 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네. 반드시 커져야 되죠. 왜냐하면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치는 낮에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캘리포니아만 해도 피크타임이 저녁 시간이거든요. 의외로. 왜냐하면 집에 들어와서 더우면 다 에어컨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크타임이 거기는 의외로 저녁 시간이 형성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뉴욕타임즈의 6월달 보도에도 나오지만 과거엔 피크타임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끝났는데 ESS로 이것이 이제 산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을 쓴 산이 과거에는 이 가운데만 직사각형처럼 모여 있었다라면 정오 시간대에 이것이 넓어져서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까지 ESS가 가동을 해주면서 이 시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ESS가 더 많아진다라면 풀로 가능해지는 거고, 여러분 또 하나는 흐름, 플로우와 스톡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즉 전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스톡도 중요하지만 신규 에너지의 생산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이미 캘리포니아, 미국은 전체적으로 올해 3월 달에 전체 신규로 만들어지고 있는 2023년을 총괄하는 데이터예요. 만들어지는 신규 에너지가 80%가 재생에너지예요. 미국이. 그 정도예요? 네,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신규 에너지에 화력발전소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거고, 화력발전소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끝났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규 에너지에서 80%가 풍광과 태양광과 이 풍력이라는 부분이고, 이러면서 그러면 ESS에 대한 소비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이 부분, 이 플로우 흐름을 보여야 된다는 거고, 또 올해 4월 달에 캘리포니아가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5위 규모인데, 처음으로 4월 달에 일시적이지만 100% 캘리포니아 주가 재생에너지로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많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색깔이 있었다고 보지만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념으로 볼 이유가 아니거든요. 경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 텍사스주가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현재는 빠르게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텍사스는 정말 풍부한 이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접해 있고,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에서 텍사스가 지금 캘리포니아를 바짝 추적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여긴 공화당이 오랫동안 지배했던 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념적인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 머니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머니의 문제로 바라볼 때도 재생에너지가 지금 완전히 다른 에너지 자원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또 하나 봐야 될 여러분 또 무서운 경쟁력이 CATL이죠.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1위 기업이잖아요. CATL이 올해 처음으로 ESS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는 ESS 영역에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이 있지만 CATL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높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로트롭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에다가 지금 메가팩을 질 수 있는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되면은 연간 생산량이 한 50기가와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그것이 풀로 차고 있다는 거잖아요. 9.4기가니까요. 그러니까 즉
1분기에는 생산을 많이 못해서 못 팔았던 거지 이미 솔드아웃 된 상태에 예약이 항상 1.5년에서 2년 정도 예약이 다 솔드아웃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건 다 팔리는 시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하이에도 테슬라가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것은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 이름을 메가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기가팩토리. 그러면서 상하이에도 지금 메가팩토리를 작년에는 이제는 뭐 건설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고 삽을 떴어요. 이제 포크레인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월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가 1.5년 걸릴 거라고 공장 짓는 데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빨라서 9개월 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끝날 거다. 그러면 내년에는 메가팩의 이 매출 볼륨이 시장 볼륨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거죠. 상하이와 캘리포니아의 로트롭이 2개가 돌아간다라면 거의 90기가와트 정도나 80기가와트 정도는 만들어줄 거라는 거고 이 정도가 지금 9기가와트가 팔려서도 이 정도의 매출 시장인데 지금 분기별 실적이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걸로는 이 9.4기가와트면 테슬라 전체 매출의 10%는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10%가 작지 않다고 보는데 테슬라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20%, 30% 작동을 할 거고, 일론 머스크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에너지 부분에서의 수익, 프로핏이, 그러니까 즉 매출 총량이 자동차를 이기긴 어렵지만, 왜냐면 이건 24%에서 28%의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익, 그러니까 이 절대적 금액이 자동차를 추월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도로 에너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에너지는 뭘 할 거냐면 테슬라에게 현금을 줍니다. 여러분 이 현금이 테슬라 여러분 제 책에도 좀 적고 있지만 테슬라는 미래 투자를 하는데 AI 투자를 하는데 대출이 없어요. 대단하시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같은 데에 왜냐면은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몇 천억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조를 투자하는데 자기 돈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근데 이걸 다 벌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 이미 또 1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 그러면 우리가 도조 슈퍼컴퓨터가 지금 계획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즉 AI 칩, 즉 엔비디아에서 사갖고 오는 AI 칩 그리고 테슬라가 직접 도조 칩이라고 해서 TSMC에서 만들고 있는 칩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도조 슈퍼컴퓨터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고 올해 10월 달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미 병목 현상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 비싼 AI 칩들을 만들고 제작하고 사갖고 오는데도 자신이 갖고 있는 캐시플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대출이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없다 정도는 지금 만들어지는 거의 300만 대가 넘는 차량에서 나오는 비디오들을 갖다가 FSD를 서비스를 쓰던 안 쓰던 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이걸 지금 다 학습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장기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추가 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미래를 향한 그것이 도박이 아니라 자신이 번 돈으로 지금과 같이 이자율 시대에는 자신이 은행 대출 없이 자기 투자를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테슬라의 건강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재무적 건강성을 얘기를 해 주는 거고 이제 테슬라가 망하느니 많이 돈이 없었니 부채가 많니 이자 부담이 크니 이런 얘기는 물론 부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부채를 대부분 줄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부채를 갖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재무적 건강성이 대단히 뛰어나고 미래를 향한 투자들도 이미 계속해서 차곡차곡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월가의 보고서를 봤는데 이제는 그 ESS에 대한 추정치를 월가에서 이제 연간, 그러니까 분기간 9기가와트로 계산을 하면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될 거고 앞으로 이게 추정치에 반영될 거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이 속도가 엄청 낮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또 요즘 미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낮아지고 해서 태양광주들 다 아작났는데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그런 이제 한국의 태양광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럽도 사실 안 좋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버 캐파시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해서 국가 보조금을 줘도
사실은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부도난 기업들, 독일에 난 부도난 기업도 있거든요. 파산한 기업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의 이 패널 가격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하나도 지금 이 부분에서 되게 고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 패널 가격이 중국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태양광을 지금 안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력이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은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거고, 사실 하나 같은 경우도 독일 기업을 구매한 거잖아요. 구매해서 생산하고 있고 기술력은 가져왔는데 패널의 원가 자체가 워낙 달라버리니까 생산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 규모의 경제 혜택을 일부에서는 유럽에서 중국 패널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믹스를 하고 있는 거죠. 자국 생산권을 어차피 100% 커버를 못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미국에 있거나 이런 애들은, 유럽의 기업들은 생산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 주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좋은 실적을 만들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니, 어떻게 테슬라가 ESS를 이렇게 팔았지라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테슬라의 ESS의 경쟁력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ESS하고 AI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그럼요. 테슬라가 잘하는 것이 인공지능으로 생태계에 ESS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보통 이런 대용량 일종의 배터리잖아요. 대용량 배터리를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를 갖다가 단지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생산될 때 저장했다가 많이 생산 못할 때 써서 그리드에 그러니까 배선망에다가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이 대규모 ESS의 역할이잖아요. 테슬라는 여기다가 오토비더라는 인공지능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합니다. 아비트리지를. 그게 뭐냐면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도 그런 의미를 못하겠죠. 한전만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 그럼 뭘 하냐면 전기값이 비쌀 때 저장했던 전기를 팔고 전기값이 쌀 때 전기를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들이기까지 해요. 사들여서 저장해놔요. 그래요? 네. 사들였다가 저장해놨다가 그리드에도 내보내지만 항상 전기 가격의 그러니까 반응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0.01초의 단타 매매를 합니다. 이것이 다 프로그램되어 있고 그 지역의 가격에 대해서 AI가 패턴을 연구해서 언제쯤 가격이 오를 거고 내릴 거고 오를 때 정확하게 들어가서 전기를 팔고 내릴 때 정확하게 전기를 사들이는 이런 작업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오토비드라는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구체적인 제가 레퍼런스 근거를 대고 있는데 호주에 있는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 메가팩 설치 비용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네. 저 사실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언론에 보도가 이미 다 된 것들인 거고 제가 그런 레퍼런스를 찾아서 집어넣은 건데요.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메가팩에는 여러분 오토비더라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테슬라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ESS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CATL도 이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는 이 메가팩에 들어갔던 배터리 1세대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를 썼어요. 2세대부터는 LFP 배터리를 씁니다. 어디서 수입한? CATL에 수입한. 그러니까 CATL에서 가져와서 재판매를 하는데 CATL하고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갖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AI가 들어가 있다.